네, 정치 한판 시간입니다. 시원한 논평 선수들이죠. 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조금 전에 속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이 움직였습니까? 네, 구치소에 있다가 네 출석을 했다는 속보가 떴는데 한 줄 저 봤어요. 맞습니까? 저는 이제 속보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러면 또 속옷만 입고 체포가 설마. 됐나? 이 속옷 개수가 이번에도 또 속옷 투쟁을 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기사 내용을 보니까 네.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그 특검의 소환 조사에 순순히 응했다. 순순히.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피의자가 네. 상남자 콤플렉스가 있어요. 상남자. 그래서 네. 전에 대선 때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막 얘기했을 때 약간 좀 인터뷰 같은 거 했을 때도 내가 이렇게 좀 내 나이에 네. 이렇게 젊고 네. 아름다운 여성과 산다. 내가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 이런 표정이 사실 제 느낌인지 모르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보였는데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군요. 그렇죠. 그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최근에 본인이 속옷 투쟁을 하면서 네. 뭔가 강인한 상남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역효과로 네. 많은 국민들이 속옷 수계다. 오늘도 속옷만 입었냐? 막 이런 뭐 심지어 뭐 속옷은 빨아 입었냐? 네, 막 이런 네. 것까지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까 가슴에 좀 이렇게 콕 박히면서 네. 많은 그런 마상을 입었다. 예. 우리 뭔가 좀 전예현 긁힌 부원장님.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이번에는 좀 순순히 출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동안 너무 버텼잖아요. 그동안 버텼는데 네. 출석했던 게 언제냐면 본인의 보석 신문 할 때는 또 출석을 했었다. 딱 한 번 출석했죠. 네. 그래서 이제 조선의 사랑꾼도 아니고 조선의 상남자도 아니고 조선의 하남자인데 제가 보기에 출석을 뭐 진심이 있어서 했다라기보다는 최근에 네. CCTV 공개라던가 그렇죠. 또는 뭐 군 관계자들이 증언이 계속 잇따라 나오고 있잖아요. 네. 총과 관련된 것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지금 계속 안 나가봤자 재판부에게 미움만 받는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도 아닌가 싶은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네. 김지호 대변인님이 윤석열의 정체는 무엇이었는가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주셔서 너무 그 단어가 한동안 머리에 맴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 네. 속옷 수계죠. 속옷 수계다. 네. 상남자 아니었다더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여러분들 일어나서 속보 보시고 네. 네, 한숨 푹 쉬실 뉴스를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한덕수도 충격이었지만 이번에 박성재 전 장관 영장 기각된 게 더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CCTV 봤잖아요. 불과 하루 전에 CCTV에서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이상민 웃고 있고 한덕수 같이 뭐 맞장구 치고 있고 최상목 우리 그 주연들 다 나왔습니다. 그게 공개가 됐는데도 박성재가 기각이 된다고?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일단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사법 귀족이 있구나. 네. 사법 특권층이 있구나. 왜냐하면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어떤 사람입니까? 계엄이 난 12.3 내란의 밤 그 다음 날 네. 안가 회의를 주도했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뭐 했습니까? 본인들의 핸드폰을 전부 다 일제히 일제히 다 바꿨어요. 증거 은폐. 만약에 저희 같은 사람이 그러면요. 그냥 그날 바로 다 구속입니다. 증거인멸. 증거인멸로. 근데 박성재, 한덕수 그리고 저 CCTV가 다 지금 공개됐잖아요. 그런데도 사법부에서는 김앤장 출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영장을 기각했죠. 그렇죠.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아주 법조계의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장관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사법 귀족의 카르텔을 이루는 한 축이기 때문에 네, 네. 국민들이 아무리 지탄하고 네. 증거 은폐 의혹이 있어도 우리는 그냥 풀어주겠다. 국민들 5천만 국민들 하고 우리는 다 다르니까 이런 인식이 아니라면 사법부에서 도저히 이런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사법 귀족, 사법 특권, 사법 카르텔 네, 네.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사법 개혁을 이야기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네.
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재판부가 밝혔다고 하는데 증거인멸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물건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셨듯이 핸드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게 사실은 이미 증거인멸 한 게 아닌가 좀 의심스럽고 그렇죠. 박성재라던가 이상민 뭐 한덕수 특히 한덕수라던가 박성재는 그동안 국민들 앞에서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했어요. 국회에 그러면 나와서. 중요한 건 이게 있습니다. 네. 거짓말한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접선을 해서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나 불구속됐어. 너네도 앞으로 증인이 되거나 참고인이 되거나 뭐 국회 나가서 내 말에 맞게 거짓말해 이런 신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돌아보면 윤석열이 구속된 이후에 그동안 증언이 감춰졌던 부분이 실제로 증언이 나온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구속 수사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이런 사태 특히 한덕수와 박성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보고 특히 CCTV를 봤던 국민들은 계엄의 밤에 일어난 저 상황을 보고도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쉬워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정말 이게 무슨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뭐 그 정도까지만 했으면은 차라리 그냥 그렇겠거니 뭐 대충 핑계를 잡았겠거니라고 하는데 이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 판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대요. 뭘 다툴 여지가 있어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교정본부부터 그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부터. 그날 밤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국 교도소에 3,600명의 계엄사범을 체포할 그 구금 시설을 점검했고 그 점검한 그 문건을 은폐했대잖아요. 삭제했대잖아요. 그것 자체가 증거 은폐 아닙니까? 그걸 저는요. 네, 정말 최근에 그 계엄의 밤날 네. 국무회의 비스무리한 그 회의를 한 그 모습 보고요. 너무 놀랐어요. 소름 끼쳤어요. 갯날인 줄 알았어요. 아니 나는 이제 죄송합니다. 웃어서, 예. 윤석열이 뭔가 그때 당시만 해도 윤석열이 진짜 혼자 미쳐갖고 비정한 각오로 내가 김건희는 지키겠다.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그럼 막 뭔가 좀 미쳐갖고 막 흥분하면서 네네. 아 내가 이거 할 거니까 당신들 나 따로 이러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다 그냥 열심히 그냥 회의하고 갯날이었던 있어요. 거야. 네네. 오늘 이 계획대로 하고 이거 계획대로 하면은 우리 괴롭혔던 인간들 싹쓸이 그냥 전부 싹 잡아. 완전 갯날 같은 축제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법부가 다툴 여지가 어딨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빌런은 사법부였다. 이 사법부가 지금 내란 잔당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득권은 깨지지 않고 이 내란 잔당들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 저는 오늘 그게 판명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네. 박성재 심우정 수사를 제가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내란이 있고 그 이후에 검찰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수사를 했을 때 네.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비교적 진행이 되는데 검찰하고 법무부만 빠져나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를 기점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심우정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법무부와 검찰이 얼마나 내란에 가담을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체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밝혀질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법적 카르텔이 작성한 것인지 박성재는 결국 지금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무죄다 모든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미진했던 수사에 특검이 탄력을 붙이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서 어쨌든 장애물이 하나 등장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심우정에 대한 영장도 청구해서 발부될 것으로 특검은 좀 기대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차단돼서 굉장히 아쉽다. 국민으로서는 아마 이 영장 기각 소식 듣고 좀 우라통이 터졌을 것 같습니다. 전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일단 구조가 거의 똑같은 이상민은 나름 뭐 전 판사 출신이에요. 이상민은 구속됐죠. 그런데 같은 현장에서 거의 비슷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혹은 더 구체적으로 뭐 이제 단전 단수랑 이 법무부 장관은 역할은 다르지만 어쨌든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상민은 구속시키고 그 박성재 빠져나오고 이 지점 하나가 진짜 그건 법 감정상도 좀 이상하고 두 번째는 지금 사법부의 카르텔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특검도 이제 웬만하면 특검을 다 응원하는 입장이었는데 요즘은 특검도 의심스럽습니다. 10월 초에 내란 특검 그 검사들 7명 다 상복 입고 나왔잖아요.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정색 정장 입고 나왔습니다. 일제 7명 검사가.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건희 특검에 있었던 그 검사들 다 원복하겠다. 본인들이 그냥 공무원일 뿐인데 무슨 주제에 다시 나면 이제 원대복귀하겠다고 성명까지 발표하고
그 민중기 특검 보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줘 뭐 이런 그 압박까지 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과연 특검이 한덕수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썼을까? 그리고 마침 제대로 안 쓴 그 영장 내용을 보고 사법부가 박수를 친 건 아닌가? 약간 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의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특검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질타를 했었고요. 네. 그거는 단순히 검찰의 기득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법 어떤 기득권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어쨌든 수사기간을 연장을 했고 네.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봐야겠는데요. 다만 만에 하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거나 다음번처럼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집단 행동이 발발한다. 그러면 국회 차원의 조치가 저는 필요하고 또 국회에서 법무부와 의논을 해서 상당 부분 인사나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네. 어찌 됐던 검찰의 큰 권력이었던 수사권을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이제 친윤 검사들 여태까지 한 3, 4년 동안 권력을 향유하고 굉장히 잘 나갔던 검사들도 있는데 네. 이번에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던 사람들은 약간 그 사람들하고는 결이 다르고 네. 이제 본인들이 검사로서 내가 능력을 발휘하면 네.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친윤 검사들처럼 승진하고 네. 권력이 강화되고 아니 좋은 칼로도 쓸 수 있지 않냐. 그럴 수 본인들은 이제 우리가 좀 열심히 했는데 왜 나쁜 것만 얘기하냐. 우리는 친윤 검사들하고는 다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금 왜냐면 라인만 달라요? 아니 왜냐면 그 너무 이 권력이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제도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뭐 수사권을 조정하려고 할 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그러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 부분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공화정이 87 5공화국 이후에 네. 사법부와 검찰의 그런 독보서실 잘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법 귀족들을 만든 거예요. 이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게 민주주의의 허점이죠. 그래서 그 기득권이 발로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전 국민 앞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뭐라 그럴까요?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네. 그리고 저는 그게 막 오버랩 되더라고요. 네. 그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얼마나 거짓말했습니까? 근데 대놓고, 네. 조희대 대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나는 판결했다고 하는데 딱 오버랩.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침없이 사법개혁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란 특검 그 전담하는 재판부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갑자기 쏙 들어간 느낌이에요? 왜 빨리 속도 안 냅니까? 이 정도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사법부에서 맡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내란 전단 재판부 문제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지금 국정감사 중이잖아요. 네. 아마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통해서 아마 그 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금 사법부의 문제라든가 법원의 문제를 국민들한테 보여드리고 더 많은 동력을 확보하는 과정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자꾸 내란 전단 특별부가 네. 무슨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좋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내란에 있어서의 모든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었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일이었고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만약에 민주당이 쉬운 과제만 하려고 하면은 굳이 그 문제 하겠어요? 네. 그게 당장 무슨 뭐 국민들한테 뭐 주가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언론에서 너무 이걸 이분법적으로 네. 뭐 내란 청산에만 너무 매달리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네. 이건 이분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네. 특히나 다른 기관이 아닌 국회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걸 너무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국민들도 이것은 제도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마약 전담해서 재판하듯이 네 무슨 뭐 특허 관련해서 재판하듯이 내란 관련해서 전담 재판관 그냥 만들겠다라는 거고 어쨌든 그것도 다 판사들 법조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하나도 없는데 국민들한테 총을 그렸던 사건을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사건처럼 처리한다. 저는 지금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희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조희대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지금 국정감사 워낙 시끄러워서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출석해서 침묵을 계속 지키고 있더군요. 묵묵하게.
어떻게 보셨어요? 법과 원칙인가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이 사법 개혁을 얘기하니까 네. 사법부를 비롯한 그런 적폐의 역습이 사실은 이제 이 대오를 갖춰서 네. 역습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굉장히 기득권, 언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란 잔당대 사법부가 똘똘 뭉쳐가지고 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마구 지금 공격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쥐도 너무 구속해 보는 거 아니냐. 내가 고양이도 물 수 있다.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국정감사대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조금 정치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런 어떤 운영의 면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국회가 사법부를 무조건 압박하는 것만은 아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장도 입법권을 존중한다, 입법부를 존중한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국민 앞에 진실을 얘기해야죠. 네. 법과 양심에 따라서 5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따위로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전 국민 5천만 국민한테 물어보세요. 네. 대법관들이 윤석열이 임명한 그 10사람이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법과 양심에 판결 내렸다 누가 믿겠어? 그리고 윤석열이 임명한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박성재 보세요. 얼마나 몰상식하고 정말 하다 내란까지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전 국민의 수천 명을 자기의 반대자들은 다 체포해서 처단하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3,600명. 아니 우리가 그 대법관 윤석열이 어떤 인간인데 그 인간이 임명한 대법관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왜 그따위 판결을 했냐고요. 네. 왜 대선에 개입했냐고요. 그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러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과 양심이요? 양심이 없다는 얘기야. 나는 양심 없다. 양심에 털났다. 그런 선언을 보였습니다. 일단 날짜만 아주 우리 건조하게 따져보죠. 아, 소부에서 이제 전합체로 넘어간 게 그때 2월 24일이었습니까? 2월 22일. 정확하게는 이 공직선거법 사건이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에게 배당된 날이 4월 22일이었죠. 그리고 그 이틀 뒤에 평결 내려서 사실은 이틀 만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 날 날짜를 잡고 카메라 다 모아 우리 생방송할 거야.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대법원장 조희대 씨가 발표하면서 이제 파기환송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인수인계부 문건을 내라고 했더니 대법에서 추미애 위원장한테 냈습니다. 거기 날짜 찍혀 있어요. 인계일이 4월 22일. 그런데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뭐라고 했습니까? 3월 28일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봐도 문제고 안 봤어도 문제고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주세요. 이게 지금 네. 법원에 있는 공무원 노조에서조차 이런 과정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이죠. 수십 년간 일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야 이랬을 거고 언론에서 놓치고 있는 걸 자세히 보면 이미 법원에 있는 공무원 노조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재명 편을 들어달라 이게 아니라 네, 네, 네. 사법부 역사상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해명을 하라. 결자해지 하라 했는데도 이제까지 안 하고 질질질 끌어서 현사태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대법원의 이렇게 거짓말로 보이는 행태라던가 책임 회피라던가 도망가는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이고요. 지금 통계 많이 이용되는 게 이거잖아요. 2020년부터 대법원에 올라온 상고심 형사사건 35일 내에 이뤄진 거 1822건 그중에서 이 심판결 그대로 확정하지 마. 파기환송시켜 딱 하나. 그게 바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무죄를 그냥 무죄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또 유죄로 이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럴 수 이거는 있죠.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무죄를 유죄로 바꾸려면 얼마나 더 상세하게 그것도 특정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 대선배인데 얼마나 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요. 세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현실로 가능하다고요? 이틀 그러니까 만에.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내놓으니까 국민들이 더 지금 화가 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틀 만에 이게 몇만 페이지인데 이틀 만에 이 사람들은 그냥 손만 얹으면 다 해석이 가능한 사람들이니까 아이. 이틀만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천대엽 말대로 3월 28일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해도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건 불법 아닌가요? 그렇죠. 배당이 안 되는데 배당이 어떻게 안 봅니까? 됐는데 왜 사건 기록을 보죠? 그러니까요. 무슨 권한으로 본다는 겁니까? 남의 사건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땐 사법부가 아. 이제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답해도 뭐 수사를 받습니까? 조사를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제가 사법특권, 사법귀족증이라는 거야. 아니 그래도 답변도 좀 성의를 갖고 해야 돼. 거짓말을 할더라도 머리를 써야 되는데 이 사법부에서는 아니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속옷수계 생각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될 대로 다 나는 사법귀족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화정에서 이러한 독버섯이 정말 자라나고 있다. 저는 그 천대엽 그 네. 법원행정처장이 지연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와, 아니다 저-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저 육성으로 웃었잖아요. 네. 정치인이 어떤 사람이 기억이 안 나. 그게 죄입니까? 자, 그러면 아니 내가 공공기관하고 이렇게 의견이 달랐는데 공공기관 상위 기관에서 압박을 해. 그래서 나 협박으로 느꼈어. 그게 죄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는 무슨 뭐 연쇄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억이 안 나고 협박으로 느끼면 연쇄 살인범에 준하는 그런 취급을 당해야 돼. 너무 황당하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경원 의원 제가 그 빠루 들고 아. 설쳤는데 지금 아직 6년. 1심 판결도 5년 동안 1심 판결도 안 나왔. 이것이야말로 지연된 정의 아닙니까? 야, 저는 진짜 지연된 정의란 발언을 하는 거 보고 진짜야? 제가 그 뜨아하지 기사를 않았습니까? 3번을 읽었어요. 설마 이 사람 했을 리가 없어. 아니 어디다가 정의라는 단어를 함부로 갖다 씁니까? 네. 법원에서 보통 정의라고 할 때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바로잡아주거나 억울한 일을 법원 판결을 통해서 제대로 잡았을 때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죠. 그리고 그동안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억울하게 법에 의해서 억울한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판결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사법부가 정의를 다시 세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서 가혹했던 판결이 바로 잡혔을 때 우리는 그걸 정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뭐예요? 이번 대선과 관련했던 건 아니고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주자에 대해서 선거법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다? 이것은 선거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선거법에서 633 얘기를 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하라는 것은 나쁜 짓을 해서 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그렇죠. 공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맞느냐? 그 나쁜 짓으로 인해서 선거에서 이득을 본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엄히 그렇죠. 판단하겠다라는데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적용된 것은 패배했던 지난 대선에 관한 것이었어요. 패배한 자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한 경우는 거의 없죠. 더군다나 네. 내란 수개로 인해서 탄핵된 이후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이런 판결을 내린다. 이런 걸 어떤 국민이 나쁠 수 있겠습니까? 와, 이 맥락에서 지연된 정의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넌센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법원행정처장이 예의를 갖춰서 그동안 몇 달 동안 이제 디펜스를 하느라고 국회 나와서 그냥 조리 있게 말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면 다 그냥 헛소리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번 본인들이 대법관이- 궁지에 몰리니까 네네. 본인들의 속내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상 건국 이래에 대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렇게 그냥 생매장하고 대선 네. 결과를 바꾸려고 했던 사법부의 최초 시도입니다. 저는 그렇죠. 12.3 내란이 1차 쿠데타 네. 그리고 5월 1일이 사법 쿠데타 네. 2차 내란 시도가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 네. 사실 이 기득권의 견고한 벽을 좀 느끼긴 느껴요. 막 언론하고 막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 내란 잔당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네. 사법부를 결사보호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순서를 가지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검찰의 암약하는 네. 그 150명 그 박상용 검사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주진우 의원과 그냥 착착 맞자. 이 검사들 인적 청산 못하면요. 이 사람들부터 인적 청산하고 그 이후에 사법부에 대한 개혁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 정말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진우가 기회를 주니까 이때다 싶어서 김현지 갑자기 또 얘기하면서 전화가 왔다는 등 이화영의 사건 관련해서 와, 그 너무 황당하다. 남철 남성남인 줄 알았어요. 남철 남성남. 저는 아, 지금 너무- 이거 국민들이 궁금한 게 두 가지잖아요. 네. 하나는 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력 대선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유죄로 만들어서 올가매였던 판결이 났느냐. 네. 그 절차가 맞느냐. 1번. 2번. 또 하나는 그런 사법부가 윤석열에 대해서는 구속을 풀어주고 네.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특혜를 베풀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너무나 친절하고 그러니까 야 이게 이재명 죽이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란 네. 수계를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법원이 전락하는 것이냐 저는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지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탄압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국회에서 굉장히 여러 번 기회를 줬고 어떻게 보면 국회에 나와서 보여주는 그
태도와 해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오히려 본인들이 되게 비겁하게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볼게요. 캄보디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또 김건희가 나오고 통일교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에 지원하는 액수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또 4,300억 원인가로 책정이 됐었던 것 같은데 예산 이제 전에 네. 하니까. 그런데 작년이었죠? 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에 엄청난 액수를 지원하려고 했다. 그게 무려 당시 환율로 1,700억 원을 지원하려고 했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윤석열 정부에 차관 신청을 하기 한 달 전에 통일교가 메콩강에서 우리 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언급한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통일교, 김건희, 윤석열로 이어지는 이 루트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왜 캄보디아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왜 통일교가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통일교하고 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그렇죠. 있잖아요. 건지법자 뭐 등등. 금급 뭐 이상한 선물도 주고 뭐 명품도 명품, 주고 사실은 그게 내가 뭐 돈도 받고 지금 그런 명품까지 받았다는 것은 네. 그건 굉장히 친밀한 사이 가족 같은 관계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가족도 안 줘요 그렇게. 네.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네, 가족도 그렇게 가족보다 더한 사이네요. 우리 냉정해.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굉장히 긴밀한 사이였는데 그러면 그런 걸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그런 보답을 할 생각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들여서 공적 예산을 줘서 사업을 만들어주고 그 사업을 통일교가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적어도 캄보디아에 네. 막 2배, 3배 이상 수천억 원의 예산을 막 늘려줄 거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10명, 20명 안팎으로 강금 납치되었는데 네. 23년에서 23년 갑자기 230명 늘어난 거예요. 네, 올해만 해도 330건.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여당 당시 국민의힘도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캄보디아 대사까지. 그럼 네. 그런 것도 좀 해결하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자국민의 납치 강금에 아무 그냥 관심도 없이 ODA 예산만 그냥 통일교 해먹는 예산만 그냥 투입했다. 이게 그냥 1,700만 원 아니에요. 1,700억 원이고요.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 그동안 캄보디아의 정부가 캄보디아 ODA 예산 지원한 거 보니까 2022년 1,789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크죠. 근데 뭐 이 예산은 그 전에 짜여지겠지만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대로 한 거 보니까 2023년 1,805억 원 그리고 작년에는 갑자기 2,178억 원으로 확 뛰더니 올해 4,353억 원을 더 뛴 거예요. 한 99% 급증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난 좀 이상한 게 네.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R&D 예산은 그렇게 깎아놓고 어떻게 캄보디아 같은데 이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참 황당합니다. 물론 이제 외교는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전혀 협조도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 그렇죠. 국민들 강금 살해당하고 그렇죠. 하고 있는 그 나라에 어떻게 4,353억 원을 지원할 생각을 합니까? 특히나 그 캄보디아 메콩강 관련한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다가 중단이 됐던 그랬었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다시 갑작스럽게 재개하고 더 문제적인 건 보니까 절차적으로 너무 하자가 많아 보인다는 거다. 네네. 그러면 자국해주는 예산도 아니고 ODA 예산을 이렇게 큰 금액을 절차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굳이 주려는 게 뭐냐. 이거야말로 게이트나 로비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굳이 주려는 그 대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더군다나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목걸이 김건희 측에 전달했다라고 지금 진술 나온 거 보면은 400 했더라고요. 네, 통일교를 통해서 지금 뭔가 계속 로비가 들어갔다는 거고 그 청구가 바로 김건희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결국 우리 국민 예산으로 적절하지 않은 ODA에 대해서 뭔가 집행되고 있었고 문제는 뭐냐? ODA는 그렇다 쳐도 이렇게 돈을 많이 줬는데 경찰 몇 명 증언해달라는 거 왜 안 해주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줄였죠. 네. 이건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실제 현재에서 우리 국민들이 납치되고 있는데도 그 대응할 수사력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해먹을 장난, 국정농단, 뇌물 받고 이런 사업해주는 것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 네. 저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지적을 하려면 뭐가 잘못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야지 엉뚱한 데다가 자꾸 화력을 쏟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국감 얘기 또 하다 보면은 한 5시간 방송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일단 오늘은 시간이 이미 넘쳤어요.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 한판이었고요. 민주당 김지우 대변인, 민주연구원 전예현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